네, 안녕하세요. 오늘 뉴노멀 시대 연구에 대한 조브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뮤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웨비나 곧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도와드릴 조브 아시아 마케팅 담당자 박나은이고요. 오늘 웨비나는 총 두 파트로 나뉘어 진행할 예정인데요. 저희 조브 커리큘럼 담당자 재윤규 박사님이 조브 연구 품목, 서비스, 활용 사례, 그리고 논문 게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특별한 게스트들을 모셨는데요. 2부에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게스트분들과 함께 코로나로 인한 국내 그리고 미국 연구 환경 변화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중간중간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To All 패널리스트를 선택하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발표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조브 한국팀은 어카운트 담당자, 프로덕트 스페셜리스트, 커리큘럼 스페셜리스트, 그리고 마케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프로덕트 스페셜리스트 분들은 교수님의 니즈를 파악해서 서비스와 품목을 제공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커리큘럼 스페셜리스트 재윤규 박사님은 강의 계획서 그리고 니즈에 맞는 컨텐츠를 제공해드리고 각종 LMS 엠베딩을 통해 수업 또는 실험실 실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더욱 편리한 소통을 위해서 카카오 채널을 운영 중인데요. 질문이 있으시거나 새로운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카카오에서 조브 코리아를 추가해 주시고 채팅창에 성함, 직함, 그리고 소속 기관을 알려주시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재윤규 박사님이 조브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된 커리큘럼 스페셜리스트 재윤규입니다. 지금 첫 번째로 보이는 그림은 사실 여러분들께서 사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더라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왼쪽에 보이는 싸이가 지금 흠뻑쇼라는 공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인과 이렇게 체온을 나누고 타액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았었는데요. 2020년 초반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겪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과 모이는 것이 완전히 온라인화가 되고 타인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과거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과거에 파인만 교수님 물리학을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교실에서 학생들과 아이 컨택을 하고 또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눈빛을 나누고 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화면이 보이고요. 2000년대 초반에 잠시 등장했던 OHP 필름이라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지금 사실 이 기기는 선생님들, 교수자님께서 수업 시간에 판서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이렇게 등장했던 디바이스인데요. 사실은 수업하시는 이분께서 지금 그렇게 편해 보이는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5년 이쯤 등장해서 학교에 컴퓨터가 완전히 보급이 되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로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파셜하게 온라인화되는 이런 시대를 겪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파워포인트는 수업 시간에 정말 필수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2010년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하던 폴더폰을 완전히 폴딩하는 그런 시대를 겪게 되었고요. 2015년이 되면서 디스플레이 기술도 발전하고 배터리 기술과 그리고 빠른 인터넷 서비스가 등장을 하면서 완전히 스마트폰이라는 게 등장을 한 그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코로나 시대에는 완전히 수업이라는 것이 줌을 통해서 또는 또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수업이 완전히 온라인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변화가 할 거냐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조부에서 예상하기로는 이러한 온라인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와 양질의 수업, 실험에 관련된 이런 컨텐츠들이
등장하게 되고 또 학교 교육 현장에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된다. 이렇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그모랄 커브를 하나 가지고 와 보았는데 우리가 정말 급격한 시대의 변화를 겪고 있지만 이게 정말 where, there, here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 중에서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이게 코로나가 끝나게 된다면 어떤 변화의 흐름이 끝나게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겨우 변화의 시작에 해당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제가 셀 네이처 사이언스 대표적인 과학 저널 3개를 이렇게 그려왔는데요. 제목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종이에 프린트를 해서 책으로 출판이 되고 물론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저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씩 제가 캡처를 해와 봤는데 지금 제일 왼쪽에 보이는 이런 화면 보시면 실험을 3D 영상으로 찍고 나서 영상 데이터를 캡처를 해서 각각의 프레임별로 이렇게 캡처를 한 사진을 붙여서 데이터화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가운데에는 지금 그림으로 봐서는 마우스의 뇌 브레인에다가 어떤 디바이스를 이렇게 임플란테이션을 하고 있는 그런 실험 기법이나 수술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실험을 진행했던 것들을 사진을 찍고 또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논문도 마찬가지로 지금 휴먼 브레인 같은데 각각의 리지언들이 어떤 식으로 인터랙션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데이터인 것 같은데 데이터 분석은 3D 모델링으로 했지만 퍼블리케이션을 할 때는 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퍼블리케이션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해서 그림을 붙이는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캐치프레이즈가 위와 같습니다. Better Understanding for Scientist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텍스트 아티클처럼 어떠한 실험, 어떤 그 프로시저를 영어로 이렇게 줄글로 쓰게 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듐 아자이드를 한번 이렇게 증발시키고 나면은 실험 동물들을 라인업, 줄을 세우겠다, 줄을 세운다. 그리고 실험 동물들을 사이드 바이 사이드 한 줄로 또는 병렬로, 직렬로 앞쪽, 뒤쪽에 맞춰서 이렇게 병렬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Once the sodium azide has evaporated, line up the animals in the desired imaging setup with the anterior and posterior sides in the same orientation for all of the animals, and immediately 그래서 immediately하게 현미경이 가지고 가는 것까지 제가 편집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글로 읽었을 때는 정확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판단을 못했지만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실험 스텝이 훨씬 더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해도가 높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부는요. Journal of Visualized Experiment라고 해서 엄연한 저널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 peer reviewed 비디오 저널이고요. 임팩트 팩터는 현재 1.2점 정도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각종 실험 연구 방법, 교육 내용들을 비디오뿐만 아니고 PDF로도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동영상으로 녹화한 실험 및 연구 방법을 활용해서 연구 시간 단축 그리고 연구 비용 절약에 도움이 되고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모든 동영상 콘텐츠는 수업과 교육 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한국의 학교는 이미 조부를 도서관에서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자님 또는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부 리서치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브 리서치는 13,000개 이상의 비디오 아티클이 있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1,300개 이상의 기관에서 이미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브 사이트이고요. 조브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제일 처음 하실 것은 매니지 어카운트로 가셔서 특히 교수님 또 PI 분께서는 꼭 Select Allow에서 프로페서 또는 인스트럭터로 꼭 설정을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다른 분들과 서비스 되는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선택을 꼭 해주시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서비스해 드립니다. 리서치, 에듀케이션 두 개를 주로 제공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리서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에 들어가면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논문들이 이렇게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면역학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학에 들어가 보면 bone marrow transplantation procedure in mice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학 관련된 논문들 중에서 제가 하나 들어와 보았고요. 하나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protocol will help researchers understand the physiological effects of 3 different bone marrow transplantation methods and how they affect experimental outcomes in a clonal hematopoiesis setting. Total body irradiation bone marrow transplantation can negatively impact cardiovascular organs and alter disease pathogenesis. Thus, our lab has developed 2 alternative methods to minimize or avoid possible side effects. Demonstrating the procedures will be Unbi Park, a graduate student, and Megan Evans, a postdoctoral fellow, both from my laboratory. 그래서 자막도 제공이 되고요. 앞부분의 1분 정도는 소개를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내비게이터가 있어서 저는 바로 본메로 아이솔레이션으로 한번 thorax and 가보도록 abdomen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메로를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해내는 스텝을 To isolate the bone marrow cells, 넘어가실 in a 수가 있고요. biosafety class 2 cabinet, use an 18-gauge needle to make a small hole in the bottom of a sterile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해당되는 텍스트가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 수도 있고요. 아래쪽에 텍스트를 보면서 해당되는 내용을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아티클을 누르면 가운데 이렇게 센터에 자리 잡고 있던 영상이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축소가 되게 됩니다. 오른쪽에 축소가 되세요. 해당되는 내용이 실제로 summary, abstract, introduction까지 어떤 어떤 저널의 그 형식을 갖춘 텍스트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PDF를 누르면 이 논문에 해당되는 PDF가 PDF 형식으로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티리얼 리스트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저는 여기에서 페이보릿을 누르면 나중에 즐겨찾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영상은 이렇게 페이보릿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는 에듀케이션 파트도 있는데요. 저널은 이렇게 저널은 리서치 파트에서 검색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에듀케이션에서 제가 바이올로지를 한번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일반 생물학, 분자 생물학 같은 것들, 교과서에 해당되는 컨셉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바이올로지에 들어가시면 신경과학, 발달생물학, 유전학, 미생물학 이런 것들도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여기 사실 에듀케이션에 보면은 정말 많은 그 컨텐츠들이 있어요. 제가 아래쪽에 이렇게 바이올로지에 들어가시면 또 이렇게 일반 생물학, 뭐 유전학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일반 생물학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교과서에서 일반 생물학을 교과서의 일반 생물학 차례에 맞춰서 저희가 또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 앞쪽에 리서치에서 보셨던 것과 달리 약간 이거는 2D 애니메이션들, 컨셉을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험자가 나와서 실험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애니메이션 팀에서 이런 식으로 개념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2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Cells are the building blocks of every organism, from single-celled bacteria to multicellular humans, 자막도 and can be 제공되고요. classified into 2 broad categories, prokaryotic and eukaryotic. 그리고 즐겨찾기를 Prokaryotes 선택을 are 하실 수도 relatively 있습니다. simple single-celled organisms that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인베드 버튼인데요. 인베드를 누르시면은 이 영상에 해당되는 인터넷 주소를 여기 카피 URL을 통해서 확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 창에서 컨트롤 V를 해주시면 이 영상에 해당되는 인터넷 주소를 바로 확보를 하실 수가 있고, 온라인 클래스, e클래스, LMS 등등에 올려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공유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조부에서는 리서치에서
Encyclopedia of Experiment라고 해서 실험 백과도 있는데요. 여기저기 찾아보시면 정말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올로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실험 동물에 맞춰서 컨텐츠를 또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초파리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초파리 연구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거나 꼭 알아야 되거나 내가 잘 몰랐었는데 했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그 암 연구하시는 분들 해당되면 이렇게 브레스트 캔서라든지 루케미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저희 조브는 굉장히 좋은 게 사실 이게 한번 퍼블리케이션이 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와 보시면은 새로운 것이 이렇게 또 생성이 돼 있고 하니까 한 번씩 들어오셔서 많이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조브 리서치가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고요. 특징은 그래서 연구 생산성, 재현성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시간 재료비가 많이 절약이 되고요. 연구 효율이 증진이 됩니다. 그래서 활용 사례를 하나씩 이렇게 소개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런 식으로 그 데솔스 유니버시티랑 클램슨 유니버시티에서 학생들을 교육을 할 때, 실험 교육을 할 때요. 텍스트북만 가지고 PCR이라든지 DNA 익스페리먼트, 현미경 같은 것들을 교육을 할 때 텍스트북만 교육시키는 그룹과 조브를 같이 활용한 그룹을 비교를 했는데 실험을 하기 전의 이해도도 높아졌고 실험을 한 후에 어떤 실험을 수행하는 능력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UCLA 대학교에서 500명 학생들을 상대로 일반화학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앞쪽에서 실험 말고 그냥 컨셉에 해당되는 일반화학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수업뿐만 아니고 저희 조브에서 제공하는 교육 콘텐츠를 같이 활용을 했더니 실제로 시험 성적이 더 향상된 그런 결과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테레사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퍼듀 대학교에서 실험을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셨는데요. 식교차 상핵 수술에 대한 어떤 실험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실험을 배워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 조브 비디오 저널에서 해당되는 비디오 프로토콜을 확인을 하였고 다른 곳에 찾아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겪지 않고 시간 효율과 그리고 비용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보셨고요. 반대로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도 저희 조브를 활용하셨습니다. 그 안나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 계시는 분인데요. 유방암 환자들을 상대로 어떤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계셨는데 실제로 이 어떤 그 수술법에 대한 교육 요청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다 다니기에는 너무 어렵다라고 하셔서 저희 조브에 해당되는 수술의 프로토콜을 이렇게 업로드를 하셨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브의 논문을 게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인 프로시저는 다른 저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처음 매니스크립트를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 Peer Reviewing Meeting에서 Peer Reviewing을 들어가고요. 그리고 스크립팅을 바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퍼블리케이션 하기 직전에 프로덕션을 하는 그런 스텝이 있는데요. 직접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저희 조브에 업로드를 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요. 비디오 팀이 해당 연구실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하게 되어서 딱 하루 동안 3시간에서 8시간에 걸쳐서 영상을 제작을 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사이트를 가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조브 리서치 에듀케이션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어서란이 있고요. 어서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서브미션 탭이 있습니다. 서브미션 누르시고 첫 번째 매니스크립트 템플릿이 이렇게 매니스크립트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클릭을 해주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시게 되고요. 해당되는 내용들 타이틀이라든지 어서, 서머리 같은 것들을 형식에 맞춰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업로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조브 서미션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바로 업로드를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업로드를 하시면 바로 제작과 그 프루프 리딩이라든지 전체적인 스텝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브미션은 author 탭을 활용을 하셔서 진행을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인 논문을 제출하는 공식 영상인데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The first step in our publication process is for you, the author, to write a manuscript in accordance with our Instructions for Authors document. By adhering to these instructions, you'll ensure that your article moves quickly through editorial and peer reviews. Our editorial review team will determine whether or not your article meets our criteria. These criteria include whether your article can be filmed in a single day, whether there is enough detail in your manuscript for us to craft sufficient narration, and whether or not we can visualize your science. In other words, will it be possible for us to produce a video based on your manuscript? At this stage, we assess if there will be any additional production considerations, such as filming through a microscope, video screen capture, or recording in the field. While that is happening, your article is also sent out for peer review. After you receive the editorial and peer review comments, you will need to revise your manuscript accordingly and resubmit it. If no further revisions are required, your manuscript is accepted. Your article is now considered to be in press to be published soon. From here, our staff will contact you to begin the video production phase. 자, 그래서 저희 조부의 어떤 소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드리고 저희 연사분을 모시고 코로나 어떤 시대 연구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코로나 시대의 어떤 연구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새로운 연구 주제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관련된 논문이 당연하게도 많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2020년을 계기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프리프린트와 페이퍼 프린트 둘 다 증가하는 그런 패턴을 보였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도 지금 조부의 서비스를 지금 웨비나로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대학 교육과 학술 미팅의 방식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죠. 그래서 웨비나가 등장하게 되었고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된 논문의 발행 속도가 굉장히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19년과 20년을 비교했을 때 실제로 논문이 퍼블리케이션 되는 속도는 거의 동일하였지만 코로나19에 관련된 논문은 퍼블리케이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셉트 되는 시간이 지금 빠르게는 열흘부터 3달 안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반면에 이런 프로세스 시간에 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연구들은 이런 식으로 속도가 좀 느려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균은 같지만 이쪽에 조금 리뷰잉이 조금 로딩이 걸리다 보니까 다른 주제가 조금 느려졌다라는 것도 지금 분석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일상화가 됨에 따라서 과학기술의 주제가 다양하게 변화한 것, 이런 것도 분석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등장하였을 때 초반에 많이 등장했던 그 주제들은 지금 오렌지색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져나가거나 이렇게 컨트롤되는 것에 해당되는 논문이 많았었는데요.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다양한 주제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주제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특히나 마지막에 제일 많은 논문이 나온 거는 멘탈 헬스에 해당되는 논문이 가장 많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주제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웨어러블 헬스 트래킹 디바이스 같은 것들이 사실 오래전부터 많이 연구가 되었지만 이러한 코로나의 변화에 따라서 빠르게 발전하고 보급이 되는 그런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코로나 관련 앱과 프로그램이 완전히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앱들 중에서 하나도 활용하지 않은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라이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코로나가 걸렸는지 확인도 항상 하고요. QR코드 항상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카카오맵, 어떤 지도 서비스에서 이런 코로나 백신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업데이트가 되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시대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다양한 과학기술이 변화가 있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에 해당되는 이러한 변화가
과학 연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또 저희가 이야기를 조금 대담을 나누기 위해서 박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첫째, 그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정예지 박사님 모셨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의대 박사 받으시고 현재 분당 서울대 교수 재활의학과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또 환자를 돌보고 계시는 김원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교수님 모시고 잠시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스트가 비디오를 중지해서 제가 화면을 켤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석 교수님 이제 네, 이제 안녕하십니까? 되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부 토론을 맡아 진행할 조부 한국 담당 매니저 정광jan입니다. 앞서 1부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코로나 시대의 대학 교육과 연구 트렌드가 변화하였는데요. 웨비나 2부에서는 방금 재윤교 박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두 분의 연사분을 모시고 연구 현장의 고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먼저 김원석 교수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분당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환자 진료를 사실 많이 하고요. 주로 뇌졸중이나 아니면 파킨슨 같은 뇌신경계 환자들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구도 그런 쪽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 대개는 재활 관련 인터벤션이라든지 아까도 코로나 시대 얘기하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몇 가지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비대면 관련 기술들을 이용한 재활 기법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웨비나에서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정예지 박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립니다. 비디오 시작이 안 되어서 그냥 이렇게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수의사이고요. 그리고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에 진학을 해서 저는 췌장암의 종양생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저번 달 5월, 2021년 5월에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수의 레지던트로 있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아무쪼록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김원석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교수님은 2016년에 비헤비어 그리고 2019년에는 바이오 엔지니어링 그리고 최근에 2020년도에는 메디슨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조부 논문을 게재해 주셨는데요. 혹시 조부를 알게 된 계기하고 그리고 조부의 논문을 게재하게 된 계기 또는 경험을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부는 사실 제가 처음 알게 된 것은 저희 선배 교수님께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논문이나 이런 걸 작성해 보실 수 있는지 여쭤봐서 시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이제 알게 되었고, 들어가서 처음 이제 플랫폼들을 쭉 보았는데, 사실 메소돌로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사실 그 전에 이제 투고하기 전에도 저희가 머리에 이제 자극하는 그런 TDCS라고 들어보셨나요?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같은 머리에 직류전기 자극을 주는 그런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검색을 하면서 미국의 모 교수님께서 이제 게재한 논문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투고를 해보자 해서 처음 시도는 이제 repetitive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머리에 이제 반복적 경두계 자기 자극을 언어 재활을 위해서 이제 활용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처음 투고를 해보았었고요. 그 과정 중에 사실 굉장히 쉽게 생각했는데 어렵긴 하더라고요. 뭔가 스크립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자세하게 요청도 하시고 사실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뭐 프로페셔널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기존 논문 피어 리뷰 등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촬영 과정에 있어서도 방문하신 분이 항상 같은 분이셨는데요. 그 미국 분이 굉장히 잘 도와주셔서 수준 높은 그런 비디오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뒤에 한 2번 정도 이제 프로토콜 저희도 공유하고 싶어서 2차례 정도 시도를 했었고 좋은 그런 프로토콜 영상이 나와서 사실 뭐 저희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저희 랩 내부적으로도 계속 인원들이 바뀌기 때문에 비슷한 방법론이 계속 사용되고 있고요. 그런 걸 리플리케이션 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정혜지 박사님께 그 김원석 교수님과 비슷한 내용으로 질문을 좀 하도록 할 텐데요. 혹시 그 조브를 알게 된 계기와 조브 혹은 비디오를 연구 활동에 활용한 후기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박사 과정 중에 췌장암 환자로부터 얻은 시료로 오가노이드, 3차원 오가노이드 세포를 배양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 실험실에 합류를 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당시만 해도 오가노이드 배양 방법이나 그 다른 실험 방법에 대해서 많이 프로토콜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논문들을 찾아서 읽어도 아까 앞서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글로 써져 있으니까 되게 그런 사소한 디테일 같은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하지 못해서 실험들이 잘 안 됐거든요. 좀 결과가 많이 망했었는데 그때 다른 대학원생 친구가 여기 조브에 들어가면 오가노이드, 특히 뭐 암 환자나 실험동물 유래 조직으로부터 오가노이드 추출하고 배양하고 이런 프로토콜들이 많이 있다고 알려줘서 그때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로는 꼭 오가노이드 아니더라도 다른 실험 방법 같은 거 빠르게 습득하고 싶을 때 조브를 주로 사용을 했었고요. 저도 저희 실험실에 이제 새로 학부생이나 아니면 새로 대학원생이 합류를 하게 되면 조브에서 프로토콜 한번 보고 오면은 나중에 제가 직접 대면해서 실험 가르쳐 줄 때도 훨씬 이해가 빠르고 수월할 것 같다고 좀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연구에 활발하게 이용해 주신 후기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러면 다음으로는 김원석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릴 예정인데요. 그 김원석 교수님께서는 주로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직접 대하는 연구를 하는 환경인데 코로나 이전 연구 진행 방식은 어떠셨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연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응하셨던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좀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시절 이전에는 뭐 다들 하고 계시는 방식으로 연구를 하셨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사실 임상 연구이고 환자를 직접 만나서 어떤 인터벤션을 하거나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더 제한이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엔 당연히 대면에서 다양한 대화도 하고 또 환자가 연구 인롤먼트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뭔가 친근감 있게 설명하는 것도 사실 대면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물론 마스크 없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사실 아주 액티브할 때에는 작년인가요? 작년 4월, 5월 뭐 이때부터는 거의 대면 연구가 거의 스탑 됐었습니다. 사실 뭐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고 저희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접촉했을 때 어떤 임팩트도 클 수 있고 해서 거의 중단이 됐었고요. 이후에는 이제 대면을 하게 됐죠. 대면을 했지만 이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관리해야 될 건 물론 환자의 증상을 가지고 이제 증상이 없고 뭐 피부 체크도 하고요.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만나고 저희 연구원분들도 매번 이제 근무 출근하실 때마다 자가 체크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대면하여서
동의서도 받고 측정도 하고 진행을 하고요. 방역수칙 준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동의서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는 입원 환자들에게 보통은 받기 때문에 대면에서 받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 간혹 외부에서 환자를 인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환자가 병원을 처음으로 방문해야 되거든요. 동의서 받는 게 첫 시작인데 그게 이제 스탑되면 환자를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 사실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저널 같은 거 보다 보면 일부 온라인으로 동의서를 받고 서명을 받고 거기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기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 IRB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그런 방역수칙 하에 대면을 연구한다는 것이 조금 다른 점이고 외부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동선을 좀 연구 환자와 분리해서 병원 쪽에서 배려해주고 연구를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도 이제 살 길을 좀 만들어서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네. 내용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정혜지 박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 말씀하신 대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셨는데 코로나 이전의 연구 진행 방식은 어떠셨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점이 있었는지 조금 그 경험을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암 환자로부터 시료를 채취해서 사용하기까지는 김원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동의를 구하고 그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했었는데요. 저희 그래서 일단 시료를 받는 데까지도 되게 여러분들의 노력과 협력과 그리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암 조직이 실험실에 도달하기까지가 되게 많은 노력들이 필요했었고 일단 실험실에 들어오고 나면 그 이후에는 저나 뭐 다른 실험실에 있는 동료들이 그 조직으로부터 배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저희는 아무래도 새로운 프로토콜들이 많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런 조언들이 되게 중요한 필드였기 때문에 항상 그런 세포 배양실에 사람들이 이렇게 북적북적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디스커션 해가면서 연구하는 게 중요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런 게 많이 불가능해진 면이 많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사실 저희 학교는 이제 저의 전 학교는 3월 달에 미국에서 코로나가 한창 심해진 이후에는 3달 동안 아예 학교 연구소를 다 닫았어요. 그래서 6월 달까지는 아무도 실험실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각 실험실에서 이제 한 명만 지정을 해서 비상 상황일 때 뭐 예를 들면 실험실에 냉동고가 부서지거나 아니면 쥐가 막 죽어서 이제 급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아주 긴급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한 명씩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갈 수가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실험실에 아예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짧게는 3개월 그리고 동물 실험하는 분들은 뭐 길게는 6개월 정도는 좀 데미지를 많이 입고 좀 회복하는 기간이 더 길어진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실험을 꾸준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또 저희 학교에서는 그런 공간당 뭐 몇 제곱미터당 사람이 몇 명밖에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공간에 대한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 실험실은 한 사람이 하루에 4시간 이상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동시간에 총 2명까지만 실험실에 출근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다 같이 실험실 멤버들이 시간을 조율해서 누가 출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또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나눠 쓰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힘든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회의 같은 것들도 다 온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 보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코로나가 연구하는 데 있어서 꼭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코로나로 인한 장점이 있는지 혹시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해볼까요? 네, 먼저 일단 하시고 그다음 김원석 교수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좀 좋았던 거는 학회들이 많이 온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막 비행기를 타고 아니면 어디 해외로 가지 않아도 되게 저명한 교수님들의 렉처나 최신 연구 동향을 내 집에서 바로 들으면서 디스커션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었고요. 그리고 또 저는 좀 덜 했지만 가정이 있는 분들은 특히 또 이제 가정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출장을 가실 수 있는 게 되게 크게 작용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다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많이 없어져서 저희 실험실 랩 미팅도 조금 더 활발해진 느낌이 없잖아 있었어요. 김원석 교수님께서는 혹시 그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 장점이 있으셨는지 있다면 혹시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도 비슷하고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온라인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학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많아서 여기저기 국내에서도 많이 다녔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구라든지 이런 쪽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요. 저녁 회식도 없어진 게 너무 좋은 면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학회 얘기, 해외 학회 사실 못 가는 거 사실 저는 되게 아쉬웠는데요. 아쉽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명한 연자들을 초청해서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저희 내부 이제 저희 과 내부에서도 매번 뭐 그랜드 라운드 같은 걸 하는데 그때 외국 연자들 사실 이런 화상으로 초대하기 어려웠지 않습니까? 직접 뭐 비행기 값을 다 주고 초청해서 그런 거 없이도 강의를 흔쾌히 수락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김원석 교수님께 조금 다른 주제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동영상으로 프로토콜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고견을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메소돌로지를 사실 논문에서 읽어보면 하나하나 읽는다고 해도 자세히 읽어봐도 사실 딱 와닿지 않고 세팅을 똑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을 잘 사실 조부 투고를 하다 보니까 유도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빈 부분을 다 채워놓도록 그런 거 이제 어서들이 잘 따라와 준다면 확실히 좋은 그런 레퍼런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궁금한 건 저희 쪽에 보다 보면 거의 뭐 핵심 기술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거의 다 공개를 하는데 정혜지 박사님 말씀하시던 오가노이드로 뭘 하는 것들을 프로토콜로 보여주실 때 과연 아주 중요한 그런 메소드로지도 다 공개를 해서 보여줄까? 이런 의문도 사실 좀 들긴 하던데요. 네, 하여튼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 연구 환경이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 혹은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변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전반적인 한국 연구 환경을 다 말할 그런 입장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에서 조금 고민을 해보면 우선은 코로나가 사실 종식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백시네이션을 좀 하면서 저희도 저나 개인 연구원들이 이제 백시네이션을 받기 시작했고 대면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의 환자분들도 이제 백시네이션을 하면서 대면 연구들이 조금씩 더 활발해지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꼭 만나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연구 환경에서도 디스커션 이런 부분들이 온라인도 물론 좋지만은 표정이나 이런 느낌들을 보면서 또 얻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고 한국 연구 방향은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조금 이제 금기시되거나 이런 부분들 중에 원격 의료라는 화두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웨어러블이랑 이런 걸 이용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활 이런 것들 연구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비대면 의료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공론화되고 그런 쪽의 연구 과제, 뭐 국책 과제 이런 것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디지털 세라피우틱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이 조금씩 좀 활발해지고 상업화나 이런 부분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고요. 의학 분야에서는 이제 어떤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신 이런 부분들이 정혜지 박사님 하고 있는 분야라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런 쪽도 조금씩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연구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임상연구 측면에서는 제한된 시간에 많은 데이터를 얻어서 결과를 얻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임상시험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시대에 아까 여러
국제기관과 협력, 인터내셔널 콜래보레이션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좀 빨리 얻고 임상시험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효율적인 그런 연구 방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혜지 박사님께 같은 질문으로 좀 들어볼 텐데요. 혹시 미국 연구 환경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 혹은 또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변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말씀 드릴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도 조금 더 대학원생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는 한국 대학원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대학원생들도 뭔가 생물학 쪽은 몸을 조금 갈아서 실험을 하고 결과를 나오는 걸 조금 미덕으로 여기는 그런 컬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에는 정말 실험실에서 필요한 작업만 실험실에 나와서 하고 나머지 뭐 논문을 읽던지 결과를 분석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집에서 좀 가서 하는 게 많이 권장이 됐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시간 관리에 더 신경을 써서 하고 그리고 실험 계획을 미리 꼼꼼하게 수립을 하고 딱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실험 끝내고 집에 가서 이제 후속 작업을 할 수 있는 걸로 많이 그렇게 많이 그렇게 많이 좀 적응이 다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굳이 실험실에서 하지 않아도 될 작업들은 집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곳에 가서 하든지 하고 실험실에 오랫동안 아침부터 와서 밤늦게까지 있고 이렇게 남아있게 하는 그런 문화는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두 분 김원석 교수님하고 정혜재 박사님께서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혹시 코로나 이후 연구에 대한 관심사의 변화가 있었는지 혹시 있었다면은 조금 공유를 해주실 수 있나요? 김원석 교수님부터 먼저, 정혜재 박사님부터 먼저 해주실래요? 네. 저는 그 학교랑 연구소가 닫은 3달 동안 사실 별로 할 게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그 세포 배양하고 조직 검사, 조직 사진 보고 이런 게 주 업무인데 일단 그쪽 파이프라인이 다 멈춰버리니까 할 일이 없어져서 코딩 공부를 새로 시작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 그 시기에 저랑 비슷하게 할 일이 없어져서 막 머신러닝 같은 거 공부를 시작한 대학원생들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물학과라도 어느 정도 코딩이나 그런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 쪽을 그때 사람들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씩 더 이제 사람들이 재택근무의 맛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험실에 그런 벤치 사이언티스트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바이오인포메틱스 쪽으로 많이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의학 분야에서 워낙 코로나 관련 핫 이슈여가지고 사실 아까 논문 트렌드도 보여주셨는데 재활 쪽은 사실 그런 쪽에 약간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저널에 두고 하면 아무래도 코로나 논문이 밀리고 이런 것들이 참 아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뇌졸중 환자나 이런 분들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여러 의료 서비스가 막히고 언맨 니드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 같은 걸 제시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있고요. 뭐 자료원은 설문이라든지 아니면 건강보험 데이터라든지 이미 공개된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보는 그런 연구들을 계획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은 드렸는데 그런 비대면이나 원격 재활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과제도 기획하고 실제 연구도 수행하고 이런 것들 관심이 좀 많이 생긴 상황입니다. 네, 향후 관심사에 대해서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 연사에게 공통으로 드릴 질문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연구하는 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게 연구에서 오는 스트레스인데 혹시 본인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원석 교수님 먼저. 저는
저는 주로 제가 하는 건 사실 환자분 돌보는 거고요. 그게 우선이고 연구는 사실 조금 약간 부업이기는 한데 연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 근데 일단 재밌게 하고 있고요. 근데 뭐 결과가 안 나오거나 뭐 과제비를 소주했는데 그게 뭐 산으로 가거나 이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죠. 그럴 땐 스트레스 푼다기보다는 가능한 여러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는 걸 많이 시도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꼭 연구 때문만 아니고 여러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해결하는 방법은 지식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뭐 술이나 이런 것이 어려울 것 같고 운동한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혜재 박사님은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원생들은 실험 결과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아주 일희일비하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데요. 저는 이제 실험 많이 망하고 이럴 때는 다른 교수님들한테 조언으로 되게 뜻깊게 들었던 게 실험과 저의 사이에 거리를 둬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말씀해 주신 게 실험이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 된 것이고 실험이 망하면 그냥 실험이 혼자서 알아서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게 막 흔들리지 않고 그냥 계속 할 일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걸 항상 저의 모토로 삼고 실험을 했고요. 그리고 그래도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왜 망했는지 먼저 원인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좀 시간이 흘러도 계속 뭔가 마음 한구석에 좀 찜찜하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과학을 하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그래도 그걸 풀어야지 스트레스가 제일 풀리는 것 같고요. 좋은 결과 나오면 그게 또 그렇게 기분 좋더라고요. 보상 받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풀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처럼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지금 참석자가 한 70여 분 정도 되는데 혹시 김원석 교수님 혹시 참석자들에게 뭐 따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격려 또는 조언 같은 게 있는지 있다면 간단한 끝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석자분들이 뭐 백그라운드 그런 걸 전혀 몰라서 제가 과연 조언 갖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경험을 공유해 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혜재 박사님 혹시 끝으로 하실 말씀이나 참고로 정혜재 박사님은 저기 유튜버 솔트 앤 페퍼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이시고요. 혹시 과학 또는 대학원생의 생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솔트 앤 페퍼 채널에 방문해서 정혜재 박사님의 미국 생활 라이프를 좀 같이 확인하고 공유해 줘서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정혜재 박사님 끝으로 하실 말씀이라든지 공유해 주실 내용 있을까요? 네. 저도 오늘 너무 재밌는 웨비나에 참여해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저는 주로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많이 대학원생이나 이제 갓 졸업하셔서 포닥하시는 그런 연구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저번 달에 졸업을 했을 때 제가 디펜스 하면서 이제 주변 분들, 가족, 친구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얘기를 담은 영상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졸업해서 너무 부럽습니다. 이제 저도 대학원생인데 저도 그런 날이 올까요? 이렇게 많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참가해주신 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대학원 지금 재학 중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날은 꼭 온다. 졸업하는 날은 오니까 존버가 답이다 라고 얘기해드리고 싶고 그냥 실험하고 이제 사이언티스트를 하면서 업앤다운이 많이 있지만 그것 또한 이 직업인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이다라고 생각하면 많이 마음이 편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무쪼록 다시 한번 바쁘실 텐데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정혜지 박사님 그리고 김원석 교수님 그 앞날에 더 큰 영광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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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랑은 팀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네,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웨비나가 끝나면은 브라우저에 바로 설문조사가 뜨는데요. 저희가 작성해 주시는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상품권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곧 다른 웨비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